삐까뻔쩍한 대리석 건물에서 전문직이라고 어깨 뽕 넣고 다니면 스튜어디어스도 좀 만나고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이제 마약 밀매라든지 그런 걸 혹시 보신 적은 있나요?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업체분들이 이제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뭘로 방향을 바꾸셔야 되냐면 테무나 알리가 들어와서 오히려 좋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플랜 B 관세 사무소 대표 관세사 성기찬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의 하루를 따라가 보자. 관세사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수입 업무와 수출 업무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여권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 입국 심사를 받죠. 내가 한국 사람이고 뭐 때문에 왔고 며칠 동안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쪽 외교부 쪽에서 알겠다고 도장 찍어주고 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내 물건만 해외로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 물건을 누군가가 받아주고 그 물건에 대한 입국 심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진행해주는 사람이 관세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한다든지 그럴 때 정말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문하고 기다리시면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 집에 물건이 도착해 있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중간중간 단계에 관세사가 껴 있습니다. 소량으로 물건을 구매하셨는데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주문한 물건이 그대로 우리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고 우체국에서 문자가 옵니다. 이 물건을 수입 신고하셔야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통 요즘 이렇게 문자를 받으시거든요. 2,000세관 우편 통관가입니다. 관세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 문자가 가면 화주분이 관세사를 찾으시는 거죠. 개인으로 물건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세사로 활동하는 제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일이죠. 요즘 보면 개인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좀 활용해서 특이한 물건들을 맞아요. 사서 판매를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검사를 가시게 되는 분도 되게 소량으로 한 200만 원치 정도 수입하셨는데 일본에서 아기자기한 키링 같은 거라든가 뭐 아니면 어른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라든가 어른들이 사용한다면 리얼도를 상상한 리얼 도라이 PD. 그런 건 아니에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인형. 네. 물론 그 이상한 인형 말고요. 네네. 그냥 토끼 인형 이런 것들. 핫한 이슈였습니다. 최근에 성인들이 쓰는 인형들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통과는 해줘라. 관세청에서는 안 된다. 계속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재밌죠. 중고차 수출에 관해서 좀 문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좀 드렸는데요. 감가상각 적용해서 과세 가격 산출해야 되는 걸로 인지하고 있는데 서류를 같이 증빙 드리면 보통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리하는 업무가 좀 많으신가 봐요. 많을 때는 한도 없이 많고요.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좀 흐름을 타는 것 같아요. 이전 회사에 다닐 때는 저희가 명품 수입 통관을 했었거든요. 이전 회사라고 하면 혹시 신한관세법인이라고 관세 법인 중에는 좀 대형 법인? 흔히 말하는 4대 법인이라고. 맞습니다. 명품 수입을 많이 했었고 처음에는 궁금했죠. 와 도대체 하나의 단가를 얼마에 수입을 해와서 얼마에 파는 걸까?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한 달 정도 일해보면 얼마에 들어오는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관세사 수수료지 얘가 얼마에 들어왔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관세사는 수수료를 어떻게 측정해서 받나요? 보통 수입 신고하는 금액 대비해서 청구 드립니다. 보통 수입 신고 가격의 0.2% 정도 청구. 0.2%요? 네. 너무나도 낮은 관세사 수수료에 화들짝 놀란 PD. 목소리까지 갈라지며 꽁꽁 숨기던 사투리가 튀어나와 버렸다. 네, 0.2%. 굉장히 낮죠. 저는 2%인 줄 알았는데 0.2%는 1,000만 원짜리 정도 들어와야 2만 원 수준인데 그래서 보통 관세사들은 미니멈 가격을 측정해놓고 해서 한 건에 최소한으로 청구드리는 금액이 보통 3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그게 없으면 사실 시간당 인건비도 안 나올 수 있고. 안 나오죠. 100만 원짜리 수입하면 2,000원 팀인데.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 심한데요. 제가 사실 또 술을 좋아하는데 한국이 유독 주류세가 비싸서 맞아요. 여행 갈 때마다 술을 많이 사오게 되더라고요. 많이 사오시면 또 세관에서 걸리죠. 한도 수량이 있으니까. 이게 2병까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같이 여행 간 친구들이 이제 술 안 마신다면 2병 들어줄래? 주류 밀수입이 따로 없네. 그렇게 가지고 오시는 것들은 사실 이제 관세사 역할이 없죠. 이제 붙잡혀서 이거는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을 테니 물건을 찾아가시려면 정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관세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면 이제 그때 찾으시겠죠. 저렴한 술은 사실 그럴 문제가 없긴 한데 맞아요. 가격이 비싸거나 용량이 또 1리터 넘어버리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전화오시는 분들은 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시고 안 받으시지 않다고. 그런 물품은 수입자가 갖춰야 될 자격 같은 것도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 업종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업자면 수입조차 못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통관도 안 되겠죠. 뭐 얘기를 해도 되나? 남자들 쓰는 피임도구 수입이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체 닿고
나한테만 닿는 것도 아니고 민감하게 봐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네.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거든요. 우리나라 식약처 관계자분들이 가서 네. 공장까지 보고 그렇게 해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수입이 가능하거든요. 피임 도구인 콘돔은 의료기기 3등급에 속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 없이 해외 구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네요. 난 이걸 왜 알고 있지?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서는 무조건 정장이에요. 아하. 개업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대로잖아요. 제가 원하는 컨셉으로 어떻게 다니면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편이고. 네. 차가 테슬라. 타시죠. 네. 화주분께서 문의 주셨던 게 중고자동차 수입을 하고 싶다. 그 화주분이 중고자동차를 수출을 많이 하셨거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수출 물품에 대한 제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러시아로 나가는 것들은 사실상 수출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뭐가 제일 인기 제품이었냐면 한국에서 갓 출시된 벤츠, BMW 고급차들. 벤츠, BMW 독일 차인데 러시아로 판매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차를 구할 데가 없는 거죠. 수입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들에 요청해서 차를 좀 보내라. 내가 사겠다. 재작년 말까지 한국에 법인을 하나 세우고 갓 출시되는 고급차들 바로 말소하고 내보내는 거죠. 차량은 등록하고 말소를 하면 중고차가 되는 거거든요. 서류상으로. 근데 사실상 한 번도 운행한 차가 아니니까 약간 신차죠. 미개봉 신품. 그쵸. 중고거래하는 업체분들이 신차급 중고차를 계속 수출하시다가 차량을 보내줄 테니 한국에 출시 안 된 차들 수입도 해가지고 팔아봐라. 역제안이 와서 이제 저한테 문의가 오셨더라고요. 불러서 수입한다고 보니까 갑자기 김정은이 생각나요. 김정은도 수입이 안 되는 벤츠나 유명차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통해서 이렇게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입차가 부러운 PD. 북으로 가라 그냥 나이 김정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1터미널. 일이 많네요. 오늘 미팅 잘 끝나셨나요? 와이퍼 제조하는 회사인데 원산지 이슈입니다. 와이퍼를 골조 부분은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네네. 유리창이 닿는 고무 패킹 부분은 한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합시켜서 제조하는 업체인데 네. 피디님 생각 어떠세요? 이게 한국산으로 봐야 될까요? 중국산으로 봐야 될까요? 한국산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한국 제품이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고 조립도 한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산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대무역법에서 규정을 해놨는데 가격 기준에 따라서 퍼센트를 따라서 결합해서 끼우는 과정 자체가 단순히 조립 과정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런 네. 것들을 규정해놨는데 규정문만 봐서는 이 제품이 한국산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한국산이 맞다 네. 아니다 판정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게 관세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원산지가 법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원산지를 생각해보면 해외에서 소를 데리고 와서 맞아요.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육을 하면 얘는 한국산 소로 인정해준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런 건 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참치나 네. 어류를 잡죠. 걔네들의 원산지는 어딜까요? 잡은 배의 소리. 오! 네. 너무 많이 아시는데? PD의 박학다식함에 놀란 기창씨. 관세 지식으로 참 교육을 시전했으나 오히려 역관광을 당한 그다. 아이고 갈 길이 머네요. 취급하는 공항 올 일이 좀 많으세요? 잘 없죠. 확실히 없는데 최근에는 업무 때문에 한두 번씩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면서 괜찮은 물건들이 보일 거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사서 가지고 와서 판매하시고 싶으신 거지. 그럴 때는 개인이 직접 가지고 온 물건들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세관 보세 창고에 보관을 해놓고 일반 수입 신고를 해야 물건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유치품 통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객터미널에서 진행이 돼요. 보통 수입 신고를 하면 높은 확률로 세관의 현품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간혹 이렇게 검사가 좀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관세사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죠. 이럴 때는 직접 가서 업무를 좀 진행하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게 됐죠. 또 인천공항 하면 이제 마약 밀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세에서 뭔가 좀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걸 혹시 보신 적은 있나요? 그런 거는 사실 저희 관세사 쪽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괜찮은 물건들을 정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관세사가 필요한 거고 중간에서 걸러진 거죠. 세관 내에서 적발하고 문제가 있다 화주분한테 연락하고 이렇게 업무 처리되는 게 대부분이죠. 아유 여기 세관 여행자 통관 저쪽으로 할까요? 똑같은 거는 일본의 유명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본에서 한국에 아직 진출하지 않았으니까 일본에 가서 현지에서 물건을 사와서 다시 한국에 이제 판매하시는 일종의 리셀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표현은 리셀이긴 한데 물건 사와서 판매하는 거는 그 어떤 것도 다 판매업이죠. 똑같죠. 네네. 그렇게 리셀에서 수입하시는 분들은 다 요 세관 여행자 통관, 유치품 통관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요청으로 공항 물류 감식과에 방문한 기창씨. 신고
조건 처리를 좀 하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라는 직업이 조금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큰 관세법인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통관 프로그램을 접속해야 되는 경우에는 IP 주소를 할당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보안의 일종이죠. 저는 조금은 자유로워서 외부에서 업무 볼 거 있으면 좀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긴 합니다. 남들은 사실 공항 올 때 항상 여행 가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데 관세라면 오래 일하러 올 때가 많다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공항 오는 건 설레요. 좋죠. 사무실에서 거의 보통 혼자 일하거나 미팅하고 한두 명만 이렇게 만나는 건데 왜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항에 왔을 때 분위기라든가 설레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올 때면 일부러 좀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는 편이고 한껏 좋은 기운을 잘 받아가면 좋죠. 일의 즐거움을 아는 자가 인류라 했던가? 일터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아나가는 기창씨다. 오, 맛있겠다. 배를 두둑이 채우고 세관 업무를 위해 또다시 이동하는 기창씨. 세관 검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편물 세관은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3번? 11시, 2시, 4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전에 가서 이런 물건들 검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목록을 작성하면 그 시간대에 돼서 물건을 꺼내 놓는 거예요. 사실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일본 가면 술을 많이 사온다고 어. 했잖아요. 친구가 일본 가면 술을 한 8병, 10병씩 들고 되나? 그래서 저도 갔다가 8병, 10병을 사긴 했어요. 근데 공항에서 이제 쫄리니까 신고를 했어요. 쓱 보더니 블루라벨급 정도면 문제가 되겠는데 그냥 가라고. 왜냐하면 병수 제한은 있지만 그 제한을 해놓은 것 자체가 특정 가격 이상 되는 물건들은 네. 제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질서를 위배하는 거니까. 근데 아마 피디님이 사오신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개인이 마시는 거고 가격을 다 따져봐도 채 100만 원이 넘지 않았을 것 사실 같고. 다 해도 50만 원도 안 그렇죠.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진신고 하셨고 그러니까 좀 기특하게 봐줬을 거예요. 그것도 네. 진짜 21살 때 일이니까. 그럼 제가 지금 막 어디 가서 10병 사온다? 그러면 어디 가십니까? 자진신고 하시면 또 피디님처럼 이렇게 유하게 잘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 신고해도 그렇게까지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여행객들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려고 하는 목적은 추징의 목적보다는 계도 차원의 목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소량이나마 관세를 내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자라는 큰 목적이 있어서 가급적 자진신고를 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근데 어디로 들어왔지? 진짜 관세사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온라인이 많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테무나 알리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테무가 엄청 올라와서 맞아요. 갑자기 쿠팡 딜을 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엄청난 직구 것들이 생기면서 관세사들이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요. 원래는 온라인 커머스들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해외 구매 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목록 통관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대신 주문을 받아서 직거래로 한국으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건데 그럴 때는 관세사가 필요가 없어요. 수입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테무나 알리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하던 업체분들의 시장을 거의 뺏어 먹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물건 배송을 해버리니까. 아예 지금 한국에 창구도 짓고 있다. 그렇죠. 그런 그렇게 얘기 얘기하니까.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의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업체분들이 이제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뭘로 방향을 바꾸셔야 네. 되냐면 그냥 구매 대행에서 수수료를 먹는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내가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직접 수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직접 수입을 해서 창고를 갖추시고 물건을 모아놓고 가격으로는 사실 승부가 안 되는 부분일 텐데 어떤 걸로 승부를 보셔야 되냐면 정확한 품질, 정확한 AS, 맞아요. 환불 이게 정책. 테무에서 구매했을 때 엄청 싸서 일단 구매했는데 퀄리티가 말이 안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싼 값에 에이 쓰고 버리지 뭐 이런 거라면 사실 의미가 없겠지만 조금 가격이 괜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수입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정식으로 관세사가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테무나 알리가 들어와서 오히려 좋아? 잠깐 세관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약간 다르죠? 네. 여객터미널과 느낌이 사뭇 다르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2년을 넘게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되게 심심했겠는데요.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익십?
어떻게 관세사란 직업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중앙대를 나왔는데 지금 와이프가 CC였는데 아, CC요? 와이프는 회계사를 공부하고 있었고 네. 저한테 무언의 압박을 좀 주더라고요. 나는 공부를 시작할 건데 너는 어떡할 거냐. 저도 제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럼 나도 관세사라는 걸 한번 준비해 보겠다. 막상 공부를 하면서 꽤 재밌었고 생각보다 적성에 맞는 것 같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2년 해서 합격을 했고 저 때만 하더라도 시험 과목이 좀 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년이 평균이었고 조금 길게 하면 3년? 요즘은 경쟁률도 많이 높아져서 그런 것도 있고 시험 과목도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2년은 정말 드문 케이스. 3년이 평균, 4년까지가 좀 일반적. 그렇게 해서 관세사에 됐는데 작년, 재작년 취업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수습도 못 구하고 이러셨던 후배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안타까웠죠. 그래도 이제 새로운 시장들이 조금씩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세사의 수요는 분명히 좀 더 늘지 않을까. 관세사라고 하면 공항에서 일하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곳에서 일하다 보면 도망이나 그런 것도 좀 생기지 않나요? 아까 우리 여객터미널 갔다 왔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관세사가 되면 거기서 일하는 건 줄 알았어요. 좀 삐까뻔쩍한 대리석 건물에서 네. 전문직이라고 좀 네네. 이렇게 어깨뽕 넣고 다니면 주변에 이제 스튜어디어스도 좀 만나고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첫 출근을 딱 여기로 오게 돼. 스튜디오스를 생각하면서 왔는데 실상은 지게차 끄는 아저씨들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갑자기 약간 공장에 온 느낌이. 맞아요. 그런 거 하고 있다 보면 이게 맞나 네.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해보고 저기서도 검사해보고 여기서도 검사해야 관세사의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시간 네. 얼추 돼서 들어가서 검사를 좀 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삐까번쩍한 대리석 건물에서 아리따운 스튜어디스를 만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다는 기창 씨. 현실은 아스팔트 회색빛이었지만 이제는 찬란한 금빛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뭐가 좀 잘 안 되셨나요? 잘 됐는데 수입하셨을 때 일본에서 들어와서 인산지 표시를 다 일본으로 진행을 했는데 품을 다 열어보니 인산지 표시가 다 중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산을 다시 수정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처리가 된 걸 보고 다시 처리해주는. 수출입 절차나 관세법상 문제가 없도록 장소 무관,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기창 씨.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맞다. 출입증. 출입하려면 출입증 원래 받으셔서 A, B, C, D, E, F 이렇게 있죠. 사실 뭐 A 지역이나 B 지역, E 지역 이런 데는 거의 못 들어갑니다. 요 우편물 세관을 넘어가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구역이거든요. 그 지역은 사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오늘은 또 이렇게 임시 네. 발급증을 좀 발급받고 왔으니 반납하고 오겠습니다. 저쪽에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한 번씩 뭐 코끼리 들어오고. 코끼리요? 왜 동물농장 보시면 판다 이송하고 하는 거죠. 네, 이번에 푸바오 다 저쪽에서 다 여기서 진행되는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도 여기를 오가야 될 줄 그럼요. 몰랐네요. 그럼요. 다 신고하고 네.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니까. 특수물류센터가 새로 지어졌구나. 그렇지. 재외구매 대행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들만 별도로 진행하는 물류센터인 것 요즘 같아요. 뭐 알리나 이런 걸로 구매하면 특송시키면 한 이틀 만에 오는? 계속적으로 아마 정부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금지하기에는 또 중국의 눈치가 보일 거고.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1인당 1년에 한도를 만드는다. 법령이 생기는 많이 그쵸. 그런 얘기를 봤던 거. 그런 거는 괜찮. 왜냐면 중국도 한도가 있다고 하니까 네. 비슷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상 답은 언제든 찾지 않습니까? 그쵸. 본인 거 다 쓰고 나면 친구나 엄마, 어머니나 아빠 거.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답을 찾으니까. 명품이나 전자기기를 일본에서 사오는 것들이 맞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최근에 옷도 굉장히 많이 사오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거 하시다 보면 이제 트렌드들, 어떤 명품과 어떤 메이커들이 요즘 뜨는구나 이런 것들로 좀 보이겠어요. 회사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정보를 많이 아는데 내가 한번 팔아봐 했는데 파는 영역은 또 다른 영역. 다른 영역이죠. 제 본업을 열심히 하는 걸로. 네. 제가 관세 사무소 이름도 조금 특이한데 플랜 B라는 게 사실 두 번째로 계획하고 있는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관세 이슈나 진행 사항을 진행하다 보면 플랜 A는 누구나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까지 이 이슈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것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관세사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의 뭐 플랜 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따라다니면서 이 일 생각보다 고된데 보통 관세사는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관세사 분들이 합격을 하면 수습 관세사를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습 기간에는 15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저를 받는다. 예, 맞아요. 저는 100만 원 너무 옛날 얘기니까 아쉽죠. 15년 전에도 100만 원이었는데 아직도 15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물가가 지금 몇 배가 올랐는데 어찌 보면 저도 이제 향후에는 고용주가 될 텐데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다. 관세회사 1년차 이제 수습을 떼고 첫 해 연봉은 보통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연차부터는 앞자리가 금방 바뀌진 않고 5단위로 보통 올라간다. 4,000, 4,500, 5,000, 5,500, 6,000, 6,500 이 정도까지 되면 한 5, 6년차 팀장 정도 될 거예요. 법인에. 그러면 밑에 직원들도 관리해야 되고 이제 영업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개업을 생각하겠죠. 개업 관세사로서 일을 해보니까 좋은 건 뭐냐면 소자본 창업 정도의 느낌은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진 않아요. 지부 입회비,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거 다 따져도 2, 300만 원 안쪽으로 처리됐었고 제가 개업하면서 제일 비싸게 썼던 게 요 노트북 가격이었거든요. 나머지는 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제 인건비니까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순수 1,000만 원 정도 매출은 일단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많이 해요.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이 되겠다. 자신이 들면 그때는 개업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물론 이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는 더 커지면 직원 채용을 하겠지요. 그때까지 관세사 수습 월급이 계속 고정비 백종원 선생님이 나와서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었을 때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대요. 근데 그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다 자기 거하러 나간다고. 제가 나중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하다가 네 거 가지고 나가라. 관세사 개업 사관학교 이 영상 보고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분이 하면 좋겠다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좀 드실 수 있어요. 그럴 거면 내일 당장 학원을 등록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셔라. 하루라도 아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까 말까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걱정,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까의 걱정은 시작하시고 나서 하셔도 안 늦어요. 관세사를 비롯한 전문직의 자격증은 합격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괜찮은 학원. 그럼 또 이렇게 물어서 어디가 괜찮은 학원이에요? 그것도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가세요. 그게 답입니다. 학원 한 달 수업 들어보시고 나한테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안 맞다 싶으면 그때 포기하셔도 돼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